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PPT 우리가 7조까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8조. 네, 이게 얘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뒤로 넘겼었는데, 특히 이제 지난 그 2차 시에서도 말을 했다시피 그, 이제 봉준호 감독의 그 아카데미 수상에 환호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BTS에 환호하는 그런 마음, 지금까지도 BTS는 인종차별에 이제 이렇게 거의 뭐 글로벌한 최고의 그런 뭐 글로벌 센세이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최고의 보이밴드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과 그 폄하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팬덤이 더 강력한 응집력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쪽에 보시면 기성세대를 구획해 놓았던 나라나 언어, 인종 같은 장벽들을 SNS를 통해 넘나드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제 특히 젊은 날의 배낭여행이라든지 90년대 유행했던 배낭여행 같은 것들은 정말 낯선 곳에 가서 어떤 뭐 새로운 걸 보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서 나와 같이 다른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 있지만 나와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SNS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뛰어넘으면서 어떤 문화적 소통과 자신이 기성세대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언더독 효과라고 해서 도전자에 대해 열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전자에 대해 열광하고 그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뭐랄까 나의 어려움에 대해 동일시하는 그런 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약자로서 그런 언더독 효과가 한류 스타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봉준호 감독 얘기도 있고 뭐 BTS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제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왜 한류에 열광하는가 뭐 이런 특히 K-팝 아이돌 스타들에 보면 멋진 외모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방탄의 경우는 이제 더 팬들이 솔직히 이제 더 멋진 외모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깊어지면서 그들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제 그 언더독 효과가 한류 문화에서는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어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어쩔 수 없는 언어학자인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문화의 기반도 되고 문화의 창구도 되고 그러니까 이 문화는 언어 자체가 문화이면서 문화를 반영해요. 어떤 문화도 언어가 없이 문자는 없을 수 있어도 즉 written language는 없을 수 있어도 oral language가 없는 소통의 수단이 없다면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결국 언어를 통해 유지가 되고 그 자체가 이제 문화고 또 문화를 창조하거나 축적하는 도구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21세기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산업혁명과 또 이제 식민지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 이후에 우리는 영웅권, 즉 글로벌 잉글리시, 글로비시의 세상 속에서 글로비시라고 해요. 글로비시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말하자면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간은 결코 평등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전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쌀을 나타내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표현도 다양하고 쌀, 벼, 뭐 밥 이런 것도 있고 또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농사와 관련되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 따비, 괭이, 새스랑 이런 거 잘 모르죠. 우리의 사회는 이미 농경 문화를 벗어나서 산업 사회를 거쳐서 정보화 시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지금은 오히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뭐 용어들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눈이 많이 내려야 눈과 관련되는 단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목적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외국어를 배우고 나면 어때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되지 않나요? 그쵸? 선생님 때는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우지 않고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프랑스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배웠기 때문에 프랑스의 파리에 놀러 가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애착을 느끼게 돼요. 일단은 간판을, 선생님 뭐 잘하겠습니까? 간판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래서 언어는 그 단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언어를 습득할 때 혹은 학습할 때 새로운 단어들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연상작용이니 뭐니 어휘학습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휘를 하나 알게 되면서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문화들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말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창구가 되는 것이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팬 번역가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K-팝 아이돌들의 노래가 이렇게 딱 그 이제 뭐랄까 뭐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딱 이제 온라인상에 올라오게 되면 거의 30분 안에 이제 번역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수가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르면 그 밑에 이제 그 한국어 가사가 밑에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번역을 하고 혹은 뭐 가끔 일본어나 뭐 가끔은 아닌 것 같아요. 많아요. 뭐 자국어로 번역 그 밑에 로마니제이션 지난번에 또 로마자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 세대에 이제 무슨 테이프도 뭐 흔치도 않고 뭐 어떤 집에 레코드 턴테이블이 있는 집도 그 뭐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 1988 받는지 뭐 응답하라 1988 받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럼 친구들끼리 약속을 해요. 너 오늘 저녁에 별밤 별이 빛나는 밤 그 별밤 보러 가서 진추아의 원서머 나잇을 너 앞부분 듣고 넌 뒷부분 듣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한글로 받아 쓴 것을 합해요. 이제 그거는 코리아니제이션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여러 나라의 팬들이 우리나라 그 가수의 노래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로마자 표기법을 자기가 따라 부르고 싶은 거야. 정확하지 않더라도. 근데 요즘은 꽤 정확하고 번역도 이제 물론 미묘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는 데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팬 번역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번역과 자막에 대해서 공부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이만큼 이제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한류는 문화니까요. 그리고 문화이기 때문에 동시에 결국 한국어와 한글이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선 참 고맙고요. 이제 일본 사람들 이제 그 토플 성적 제일 낮은 전 세계 나라 하면 뭐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도 꼴찌. 왜냐? 계통이 달라서 그래요. 영어나 프랑스어나 유럽 제어들은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해서 우리와는 어순이나 구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 영어 공부하기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계통의 언어거든요. 그리스 사람하고 이태리 사람 서로 대충 방언처럼 알아듣는데요. 우린 그런 언어가 없죠. 주변 언어에.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와 한국어가 계통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르죠. 그쵸? 여러분들 일본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돼서 한류의 전파는 한국어와 한글의 세계적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국어 교육, 즉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선생님도 서울여대에도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전공 대학원이 있고 지금도 베트남 학생, 몽고 학생, 뭐 일본 학생,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에는 외국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올 때 먼저 언어를 배우고 싶은 목적이 크죠. 그래서 언어교육원을 통해서 랭귀지 코스를 거치고 이제 전공을 듣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나라 어때요? 영어를 미국 가서 배워요? 영국 가서 배워요? 아니죠. 한국에서 배운 다음에 미국 대학에 유학을 가거나 해서 랭귀지 코스를 거쳐서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데 뭐 동남아시아나 뭐 유럽 등에도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본국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어 급수를 한국어 급수가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4급 정도 받아서 우리나라 대학에 입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1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언어의 문제가 있는데, 이제 미나리가 지금 이제 그 골든글로브 받았고, 또 BTS가 작년에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너마이트로 메가 히트를 하고 하였죠. 네. 자, 이게 중요한 언어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미나리의 경우에는 이 영화는 브래드 피트가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플랜 B 맞나? 그리고 이제 분명히 미국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윤여정 배우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뭐 스티븐 연이라든지 한예리 씨도 한국 배우죠. 거기 아역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그리고 미국인 배우들도 나오고 분명히 미국 영화예요. 미국 자산으로 만들어진 미국 배우가 주축이 되는 그리고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인데 외국어 영화상으로 되었고 이제 그 대사가 한국어 대사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외국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그 뭐랄까 비난을 받고 있죠. 그게 어떻게 외국어 영화냐? 작품상 후보여야 한다. 물론 아카데미는 지금 아직 후보를 발표하지 않았고 근데 뭐 글쎄요. 뭐 작년에 아카데미는 그래미와는 달리 좀 더 오픈된 마인드를 보여줬는데 어쨌든 뭐 미나리가 작품상 후보에 들었는데 받지 못한다면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오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품상으로 받으면 아카데미는 좀 더 진일보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도대체 미국 영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들의 자본으로 그리고 대부분 그 감독도 사실은 이제 국적이 미국이면 미국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멜팅 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민자의 국가로, 이민자의 나라로 만들어진 건데, 뭐, 에이션 아메리칸이든 애프리칸 아메리칸이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 영화란 무엇인가? 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기사는 그래미의 벽을 깬 다이너마이트, BTS 그랜드 슬램을 노린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보면 굉장히 외국인 그 오래된 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BTS를 그 지지했던 아미들이 자기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영어 노래, 특히 BTS는 이제 미국에서 그 북미와 남미에서 이제 굉장히 뭐 물론 아시아권에도 인도네시아가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하든가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은 다른 아이돌에 대한 수용도 굉장히 크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뭐 새로 나오는 여러 아이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아이돌들을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BTS는 인기가 아주 많지만 여러 아이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서구권에서 좀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언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수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러니까 일종의 선물 같은 것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메가 히트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되는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분명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BTS의 매력은 한국어 노래를 이제 그 따라 부르는 그 팬들의 그 힘이 이제 더 강력하게 보였던 건데 뭐 좀 안티들은 이제 굴복한 거 아니냐. 근데 아마 그런 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후에 즉시 이제 라이프 고즈 온으로 이제 한국어 노래를 또 했고 또 뭐 이들이 자신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려면 자국어로 노래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상을 받기 위해서 이건 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 하나의 선물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100%된 노래가
노래가 그래미의 상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언어의 문제를, 미나리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언어의 문제를 영어로 불렀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영어가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굉장히 같으면서 다른 결을 보여주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건 뭐 여러분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류와 언어. 네, 한류의 영향력과 한국어의 상관관계. 일단은 대중화에 어느 정도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좀 뭐랄까 얕은 팬들을 수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소위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찐팬, 진짜 팬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영어 노래를 불렀건 한국어 노래를 불렀건 아마 이제 골수 팬들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가 영어 노래는 상대적으로 이제 라디오에서도 많이 들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팬들의 어떤 흡수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거나 한국어가 대부분인 영화나 드라마가 대중화에 어느 정도 부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 아시아권을 제외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뭐랄까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유럽이나 뭐 또 이제 미주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주겠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 어때요? 영어는 요즘 다 잘하니까, 이제 다른 언어 조금 하면 왠지 좀 더 속된 말로 있어 보인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제 나는 한국어를 좀 해 라는 것, 한국어를 좀 해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영상에서도 매튜 맥커너인가요? 그 사람이 뭐 자기 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더라. 사실 자랑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한국어를 따라 부를 수 있어. 왜냐하면 한국이 예전처럼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는 극빈국이 아니거든요. 잘 살고 뭔가 여러 가지 매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 드니까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중국어와 일본어는 어찌 보면 이미 이제 널리 알려진 언어고 학습을 한 자들이 많다면 한국어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요소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언어를 배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에 대한 고급 지식을 갖고 있는 옹호자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들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친한파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생충의 자막. 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선 자막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번역의 문제가 따라붙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같은 BTS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래, 아이돌들의 뭐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비필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는 어떠냐면 자막을 필수적으로 붙이지만 BTS나 뭐 엑소나 또 뭐 몬스타엑스가 노래를 풀 때는, 노래를 이제 그 발매를 할 때는 반드시 자막이 따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팬 번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팬 번역가. 이 팬 번역가도요, 번역하는 방식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소위 말해서 한국어에 능통한 교포라든지 이런, 아니면 진짜 외국인인지를 찾아낼 수 있답니다. 특히 로마자 표기법을 보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두 자막의 차이는 영화 음악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노래를 부를 때는 훨씬 더 좀 뭐랄까, 우리가 한국어는 잘 못하는데 한국 노래는 굉장히 잘 부르는 외국인을 본다든지, 또 뭐 아이돌 스타들도 보면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노래는 굉장히 유창한 발음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노래와 드라마나 방송은 좀 차이가 있지요. 네. 그 다음 한국어의 위상, 얘기가 좀 이제 왠지 한국어 얘기 나올 것 같았죠. 네, 네, 맞습니다. 한국어의 위상이 그래서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여기 이제 그 소개하는 미국의 10대 인기 외국어, 그래서
2019년 10월에 KBS 뉴스에서 소개를 한 것인데요.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어 쓰는 데잖아요. 그래서 봉준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자막만 극복하면 훨씬 더 좋은 영화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려고 안 해요. 어딜 가든 영어면 다 대부분 통하고, 물론 생각보다 유럽에서 영어를 잘 못하는 유럽인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어 쓰면 그 영어만으로도 가서 선생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5,300여 개의 대학이 있고요. 대학원 포함해서 그 대학생 수가 2천만 명쯤 돼요. 호주의 인구가 2,500만 명인데 말하자면 다 모으면 국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럽죠. 우리는 무슨 영어 배워야 되죠. 제2외국어 배워야 되죠. 참 서럽고 서럽습니다. 수업에 선생님이 지난 2차시 수업에서 우리가 계통이 전혀 다른,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민족적인 그런 아이덴티티,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외국어를 배우는 데는 이렇게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정말 외국어를 많이 안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는 당연히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어,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국어가 10대 인기 외국어 속에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건데 일단 13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2016년 자료고 지금은 지금 이제 미리 말했다시피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문헌화된 자료들을 먼저 소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주로 2016년, 17년, 맥시멈 해봐야 18년을 넘어가지 못하고 19년, 20년 그런 올해 이런 자료들은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소개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대학생의 외국어 수강자 수를 보면 물론 이제 이렇게 보면 어머 요거밖에 안 돼라고 하지만 이렇게 증가를 13.7% 그러니까 거의 한 95%라고 했잖아요. 100% 정도 증가한 거예요. 그 전에 비하면 지금은 더 합니다. 지금은 더 하고 특히 이제 기생충이나 BTS의 인기와 더불어서 한국어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많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일단 이 5년 전의 기준만으로 근데 그 5년 사이가 굉장한 여러 가지 K컬처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기이기 때문에 10대 언어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유엔 공통어가 있는데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유엔 공통어에서 두 개의 언어가 빠지는 거 알아요? 일본어와 독일어는 빠집니다. 왜 빠질까요? 네,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이죠. 네, 전범국이기 때문에 전범국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본어와 독일어는 빠집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14쪽에 가시면 네, 이제 미국의 현대언어학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수강 증가율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려고 해요, 외국어를. 그런데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이러는 데에는 사실 K-팝이나 또 K-무비나 K-드라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보면 이제 토픽 응시자라고 토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아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일도 많지 않았죠. 와요. 오면 정확한 연도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970년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50몇 명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외교관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풀브라이트 자격증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동아시아 하버드 동아시아 학과 학생인데 여기 와서 일종의 블루오션으로서의 한국어를 일본어 중국어 하고 싶은데 이게 한국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면 급수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6급이 이제 최고 이제 난도예요. 거의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서울여대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들도 4급 정도를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고 설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더라도 문어 능력은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베트남 대학원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베트남에서 배워오다 보니 이제 그 논문을 읽거나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특히 말은 알아는 듣는데 발음이 굉장히 부정확해요. 베트남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 유학을 오면서 그것이 이제 수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는데 코로나로 이제 대면 수업이 많지도 않고 또 이제 한국 학생들을 많이 접촉을 못해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또래나 뭐 내 또래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가거나 유럽 유학을 갈 때 이제 그 뭐 성문 종합 영어라고 들어봤죠. 아주 문법도 잘하고 리딩 컴프레hen션 잘하는데 말을 좀 못하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남아시아에는 태국에 가면 태국 선생님이 가르쳐서 한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학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이나 중국에는 선생님의 경험이 하나 있는데 상해에서 한국어 교육학회가 있어서 잠깐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뭐 상해니까 다 동양인들이잖아요. 다 한국말로 하고 나는 무슨 국제학회인데 다 한국 사람뿐이야 했는데 그 학회에 한 7, 80명이 모였는데 한국 사람은 선생님하고 2명밖에 없고 다 중국 분들이었어요. 근데 다 이제 한국어 교육학회니까 한국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대개의 경우 이제 6급 정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뭐 아시아권에서는 이 토픽 급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에 이제 지사들이 있잖아요. 취직을 할 수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삼성이나 LG를 지망하는 외국인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 많기 때문에 뭐 한국어 능력자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지금 한 300만 명 정도 이게 지금 기준이 여기는 2018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제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최근 자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후배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보겠지만 뭐 이 수치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한류의 확산과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한글을 공부하게 이제 되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이제 뭐랄까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받게 되는 거죠. 힘을 받게 되는 거라서 가끔 국어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이돌들이 한 게 국어학자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아마 그 3월 1일 날 여러분들 그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문을 현대역을 해서 읽는 거를 안 봤겠죠? 선생님은 봤는데 거기에 혹시 뭐 녹화 영상 같은 거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면 한국 여러 사람 이제 미국인 그 국가유공자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의 뭐 손녀 또 그다음에 일본인들 중에서도 한국의 독립을 애쓴 사람의 뭐 손자 손녀 뭐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각각 이제 한국어로도 말하고 광복회장이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그 기미독립선언문의 대부분의 내용이 문화에 대한 후반부에 가면 역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다들 알고 있지만 김구 선생이 내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 강국 이런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도 뭐 자뻑이 아니라 한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문자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의 학자들이 평가한 이 서구 중심의 서구 4대주의 근거를 대면 아주 훌륭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어떤 문화에 대한 그런 우월한 문화를 가진 국가만이 진정한 선진국일 수도 있는데 뭐 대중문화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닌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지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판소리 이게 고급 문화인가요? 아니죠.
양반 문화가 고급 문화여야 될 텐데 한국의 그 대중문화의 반대에 있는 개념은 마치 클래식 음악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건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식민지 지배와 큰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중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그런 일제강점기의 슬픈 배경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주 3차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계속 듣고 싶으면 들어주시고 또 이제 이건 영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선생님의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날 인연이 있겠죠. 수고했고요. 그러면은 2주차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